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1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중에 또 경기 회차가 있었죠. 그래서 프로토는 5.9배당이 적중이 됐었고, 그리고 20회차 같은 경우에는 4등이 당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하셔서 바꿔가실 경기들은 좀 바꿔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는 라리가 경기들을 새벽에 오늘 새벽에 라리가 경기들이 3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보지 못하고 올리는 점과 컷 경기 결승전이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올리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풀bet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혜택은 뭐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운영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라드바흐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고요.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글라드바흐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슈투트가르트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부상자가 좀 많습니다. 특히나 뭐 마망기두가라든지 아니면 곤잘레스, 쿨리발리 이렇게 공격진에서의 부상자들도 있고요. 또한 코벨 키퍼까지 해서 주전 키퍼까지 좀 결장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다소 적은 점이 있겠고요. 과거 기록들도 있긴 하지만 글라드바흐 홈일 때는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배당도 뭐 적절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요. 초안 때도 승을 예측을 했었고 최종 때도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기력은 글라드바흐가 약간은 뭐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슈투트가르트의 최근 흐름이 좋지 않고 부상자도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동기부여적 측면을 본다면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좀 유로파권에 대해서 도전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지만 슈투트가르트는 지금 뭐 유로파의 도전도 어려운 상황이고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도 잔류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동기부여가 없는 슈투트가르트가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경기력에서도 밀리고 동기부여에서도 밀린다면 저는 초안과 동일하게 글라드바흐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6위 레버쿠젠 대 8위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레버쿠젠은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서는 원정에서 4승 5무 7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버쿠젠은 홈일 때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는 최근에는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처음에는 초안 때는 좀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경기력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동기부여적인 부분을 본다면 우니온 베를린이 유로파권까지 도전은 좀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레버쿠젠은 지금의 순위를 일단 지켜서 이 유로파권에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적 측면은 레버쿠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우니온 베를린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레버쿠젠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조금 이변도 가져가야 될 것 같은 게 생각보다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원정에서 연패를 하고는 있지만 경기력도 뒷공간도 좀 많죠. 하지만 레버쿠젠 역시 좀 부상자들에서 뭐 알라리오라든지 아니면 뭐 벤더나 바움가르틴거 이렇게 좀 결장 예정자가 좀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레버쿠젠이 당연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배당도 좀 높다라는 생각도 있고 레버쿠젠이 가끔씩 이렇게 뒤통수를 좀 때릴 때가 좀 있어서 홈에서 연승도 좀 길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봤을 때 조금 부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두 팀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이 있고 두 팀 경기 스타일을 좀 봤을 때는 승패 방향의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 픽에선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헤르타 베를린 대 켈른의 경기고요.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켈른은 그나마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모습이 있겠고요. 헤르타는 지금 주중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루케바키오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지금 결장 예정자가 좀 많습니다. 반면에 켈른 같은 경우에는 결장 예정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헤르타의 뭐 루케바키오나 뭐 쿠냐, 귀행두지, 캐디라 이렇게 좀 주요 주축 자원들이 결장자 명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켈른이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르타의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켈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승부는 그렇게 매력적인 승점은 아닙니다. 분명히 켈른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 헤르타는 동기부여가 있긴 있지만 지금 강등권이랑 승점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헤르타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켈른이 뭐 안데르손도 복귀를 했고 전체적인 제공권 자체는 좀 좋은 팀이고 헤르타의 수비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켈른의 승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헤르타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픽이라면 승패 방향보다는 무패 쪽 저는 좀 이변을 보고 있는 경기라서 무패 방향이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대 브레멘의 경기고요.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 및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다 홈과 원정에서의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최근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습니다. 또한 브레멘이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초안 때는 아우크스부르크가 그래도 3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브레멘보다는 나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로 해본다면 아우크스부르크 사이드고 승보다는 무승부에 좀 가깝지 않을까. 왜냐면 아우크스부르크는 무승부만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뭐 지금 강등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배당에서의 확률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으로 나오는 그런 확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해외 구매율에서 지금 브레멘 쪽으로 좀 많이 몰렸습니다. 아마도 상대 전적에서 좀 브레멘이 강했었던 모습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 도저히 선택을 좀 내리기가 어려워서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무승부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배당 쪽의 확률에서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이라서 그렇다면 브레멘을 좀 가져가기에도 지금 아우크스부르크의 연패가 긴 타이밍과 경기력은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가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애매한 경기라는 생각에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아르미니 대 호펜하임의 경기고요. 아르미니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 및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배당은 호펜하임이 정배당을 받았지만 지금 사실 호펜하임은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이고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큽니다. 그런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호펜하임의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초안 때는 승무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미니가 홈에서 좀 6승 1무 9패로 좀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한 지금 동기부여적인 부분 그리고 해외 구매율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호펜하임이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팀입니다. 아르미니가 좌우 측면에서의 스피드도 좀 있는 편이고 역습도 나쁘진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기부여가 있는 아르미니가 이기는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안 때는 승무 방향으로 봤었고 투픽이면 승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변으로 생각을 해서 아르미니의 단통승으로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마인츠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10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지금 리그에서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중에 컷 경기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홀란드가 지금 부상자 명단에 좀 올라와 있긴 해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전이 좀 어렵다면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폴더에 여유가 있었다면 무승부까지는 좀 바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초반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있긴 했지만 좀 적었었는데 지금 최종 픽을 준비해 나가면서 조금 이 경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마인츠가 최근에 패배가 없는 그런 모습과 공격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또한 도르트문트가 주중에 컷 경기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포기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그도 지금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하고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경기를 좀 이변까지 포함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지만, 일단 동기부여가 마인츠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승점 차이가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적게 난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경기에서는 동기부여는 도르트문트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도르트문트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인츠의 단통 패로 초반과 동일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 경기는 풀베트에서는 무승부까지는 좀 바칠 것 같긴 합니다. 이 경기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마인츠의 최근 흐름들이 좀 무섭고 홀란드의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는 경기라서 이 경기는 좀 이변도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라리가 경기고요. 알라베스 대 그라나다의 경기입니다. 알라베스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사실 뭐 개차반이죠. 지금 원정에서는 4승 3무 11패로 사실 그라나다의 순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알라베스가 그라나다 상대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는 최근에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라나다가 정배당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변으로 좀 무승부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기는 알라베스가 정배당을 받았고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죠. 일단 일정적으로는 알라베스가 유리하긴 하지만 알라베스의 이 결정력을 사실 믿기가 어려워서 무승부로 좀 갔었는데, 이렇게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됐고, 그리고 그라나다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 또한 이 알라베스가 역습이나 크로스에서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라나다가 공간과 침투에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좀 동기부여적으로는 좀 높죠. 그라나다는 동기부여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 경기는 알라베스가 이기는 그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한테는 무승부를 예측을 했었지만 최종 때는 배당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단통 승으로 바꿔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우에스카의 경기고요.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에스카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에스카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베티스가 2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초반과 동일하게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우에스카가 최근에 뭐 흐름도 그렇게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 동기부여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에스카가 지금 강등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사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티스 역시 지금 유로파권에 대한 순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서 대충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약간 좀 애매해서 무승부까지 좀 바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좀 경기력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우에스카가 수비가 단단한 모습은 아니고 베티스 역시 공간이 좀 많고 굉장히 공간이 좀 많은 팀이라서 우에스카가 노릴 수는 있어 보이지만 최근에 우에스카의 이런 이 공격력을 생각을 해봤을 땐 좀 어렵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바오전에서도 좋은 부분을 보여주긴 했지만 빌바오가 로테이션을 좀 돌렸고 동기부여가 없는 빌바오였었지만 지금은 홈에서 좋은 베티스고 동기부여 역시 있는 그런 베티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베티스가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과 동일하게 베티스의 단통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레반테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곤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레반테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의 특이사항은 지금 레반테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 상대로. 그리고 헤타페가 레반테 상대로 좀 약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배당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외 배당에서 1.69 배당을 좀 받았다면 국내 배당에서는 1.5점대 정배당을 좀 받는 건데 사실 이 배당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해외 구매율도 일단 헤타페 쪽으로 좀 많이 몰리기도 했고요. 헤타페가 레반테 상대로 약하긴 했었지만 레반테가 지금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중 경기 때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도 바르셀로나 상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주중에 경기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주말 경기에서도 주전급으로 좀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좀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헤타페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강등권 팀들과의 승점 차이가 많지는 않고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적으로 헤타페가 사실 결정력이 좀 지난 경기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정력이 아쉽지만 그래도 경기력은 나쁜 팀은 아니고 레반테가 워낙에 또 도깨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헤타페가 지금 동기부여가 큰 상황에서는 레반테를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패가 긴 타이밍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승무 투픽이면 안전해 보이긴 하겠지만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고 이 경기를 투픽으로 가더라도 레반테의 승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경기는 좀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단통이라면 초안과 동일하게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엘체의 경기고요.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엘체는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도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카디스가 홈일 때는 엘체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엘체 상대로 강했었던 카디스의 모습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근데 왜 엘체가 정배당을 받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엘체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카디스 상대로는 버겁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엘체가 정배당을 받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엘체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경기는 엘체 사이드 쪽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기부여가 높은 엘체 반면에 동기부여가 없는 카디스의 경기라서 이 경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레반테의 모습처럼 카디스가 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지금의 엘체의 공격력으로는 득점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초안과 동일하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0대 0의 결과도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카디스가 엘체 상대로도 강했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디스가 이길 가능성 역시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베드에서 이 경기를 아마 승무 투픽으로 바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표율도 좀 카디스 쪽으로 좀 많이 몰린 경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승무 투픽이면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 카디스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바야돌리드의 경기고요.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바이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는 소시에다드가 바이돌리드 상대로 좀 강했었지만 그래도 무승부가 좀 많았었다라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초반과 동일하게 단통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돌리드의 특히나 결정 예정자의 오레아나라든지 가르시아 이렇게 좀 주축 자원들이 좀 빠진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시에다드가 분명히 아틀레티코와의 주중 경기 때도 그랬고 뒷공간에 대해서는 좀 라인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불안한 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돌리드가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나쁜 팀은 아니지만 사실 공격력이 그다지 좋진 못하고 그리고 이 두 팀을 좀 비교했었을 때 바이돌리드도 지금 강등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지만 소시에다드 역시 지금 유로파 순위를 좀 지키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소시에다드도 대충 할 상황은 아니고 바이돌리드가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소시에다드가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단통승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에이바르의 경기고요. 발렌시아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죠.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에이바르도 일단은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좀 발렌시아가 에이바르 상대로는 좀 약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두 팀 맞대결에서 발렌시아가 좀 우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발렌시아가 에이바르 상대로 좀 약했었던 모습, 그리고 배당이 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 부분, 그리고 동기부여적으로 발렌시아는 동기부여가 없고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권을 탈출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에이바르의 사이드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에이바르의 승으로 가져가기에는 발렌시아가 홈에서 보여주는 이 경기력과 전적, 또한 이 크로스나 역습 한방 자체는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에이바르 역시 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발렌시아가 일단은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팀이고 크로스 노마크나 좀 중앙 공간, 그리고 뭐 측면도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에이바르가 브리안 힐 선수를 좀 활용을 해서 측면에서의 공격들을 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이 에이바르이기 때문에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과 동일하게 발렌시아의 무패 투픽으로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가스파르와 룰리 선수가 퇴장 때문에 좀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추크헤제와 이보라, 포이스가 결장 예정입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부상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원정에서는 홈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비아레알이 세비야 상대로 좀 약했었고요. 그리고 무승부가 다소 많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비야가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고요. 저는 단통이라면 비아레알의 승을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세비야가 일단은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중 경기 때 물론 승리하긴 했지만 아틀레티코 역시 좀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노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챔스권은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세비야는 챔스에 진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 유로파권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본다면 이 경기는 세비야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던 상황이고, 물론 두 팀 다 경기가 있었지만 비아레알은 동기부여가 있고 세비야는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을 좀 가동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홈에서는 일단은 나쁘지 않은 비아레알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변으로 좀 승을 가져가고 싶지만 비아레알이 라리가에서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 을 생각을 해봤을 때 또한 비아레알의 수비진의 주력이 느린 부분,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세비야가 엔네시리가 어쨌든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지난 경기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이번 경기 역시 교체로라도 나와서 좀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 역시 있겠고요. 뒷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또한 측면에서의 오캄포스나 이 나바스 선수를 활용한 측면에서의 플레이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세비야의 승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바라보곤 있지만 세비야 역시 승리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충 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부패로 조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고요.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컵경기 결승전이 있습니다.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 11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라이프치히가 볼프스 상대로 강했었고요. 라이프치히가 홈일 때 볼프스 상대로 최근에 패배가 없습니다. 초한때는 이변을 생각을 해서 볼프스부르크의 단통 승이죠. 라이프치히의 단통 패로 좀 가져갔었는데 최종 픽 때는 단통 무승부로 바꿔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변을 바라보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일합니다. 라이프치히가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챔피언스 리그권에서 지금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좀 최선을 다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라이프치히가 주중에 컵 경기가 없었다면 이 경기를 좀 라이프치히 사이드로 생각을 했었겠지만 일단은 컵 경기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리그 경기보다는 그 컵 경기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 어차피 우승을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챔피언스 리그도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볼프스 사이드지만 초반 때는 패를 봤지만 최종 때는 단통 무승부로 바꾼 이유가 볼프스가 일단 강팀 상대로 약했던 부분과 라이프치히가 홈일 때는 볼프스 상대로 최근에 패배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 라이프치히 상대로 약했었던 그런 볼프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를 볼프스로 가져가기에는 원정에서도 좀 좋지 않은 볼프스, 반면에 홈에서 좋은 라이프치히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는 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 픽 때는 이변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볼프스의 승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단통 무승부로 바꿔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토요일 새벽에 프로토 경기들 그리고 풀백과 독시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